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뺐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 뇌물 수수 금액도 당초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네,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통째로 제외된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큰 쟁점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미래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마련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부터 관련 협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뒤를 봐주고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배임죄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에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안겼고 성남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장에는 포함됐던 올해 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배임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윗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도 배임 혐의의 적용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더 조사한 뒤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지사를 무혐의로 처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 착수 22일 만인 어제 여론에 떠밀리듯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을 핵심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구속 때 적용됐던 혐의가 기소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만약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또 배임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이 지사에게 집중 추궁했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부실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리듯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어제 대장동 사업 핵심 4명을 모두 불러 사자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선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해
그분이 제3자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 이틀 만인 어제 결국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지 않고 유감만 표시했다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이어지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고에 없던 유감을 표했습니다.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공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캠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과가 아닌 유감에 그쳤다는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약 3시간 만에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며 책임을 돌린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는 대로 광주에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은 전두환의 공과를 따질 수 있냐, 호남 능멸이라며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이란 말로 무마하려는 생각이 오만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후보를 옹호한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곧장 호남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당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당대표실에 가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JTBC 최수연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온 국민의 희망을 안고 어제 우주 궤도로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비행 과정을 정성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1.5톤 무게의 위성 모사체를 목표 지점인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5, 4, 3.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누리호가 힘차게 치솟습니다.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의 거대한 3단 로켓은 무게가 200톤에 달합니다. 탑재 중량은 1,500kg입니다. 중형차 130여 대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내는 300톤급 엔진은 거대한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누리호가 불꽃을 내뿜기 전까지 나로 우주센터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누리호.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발사대 하부의 밸브를 점검하는 데에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결국 발사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오후 3시 35분 연료 충전을 마친 누리호는 20분 후 기립장치가 철수하며 발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누리호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솟아올랐습니다. 로켓에 쓰인 4개의 엔진은 강력하면서도 정확하게 누리호를 움직였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순조롭게 2단 페어링 분리에 성공하며 마의 4분을 견뎌냈습니다. 이륙 후 첫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이후 제 역할을 다한 3단 엔진은 떨어져 나오고 누리호는 계속해서 예정된 궤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주까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누리호. 성공을 가늠하는 16분여가 흐른 후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km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에 실린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오르는 데엔 실패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몸값을 노리고 납치를 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IT에서 얼마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인 선교단이 납치가 됐는데요. 이 납치범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면서 200억 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IT 정부가 인질 석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IT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주말 낮이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렌스 외곽에서 미국인 16명과 캐나다인 1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지 보육원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질 중에는 어린이와 유아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FBI is a part of a coordinated U.S. government effort to get the U.S. citizens involved to safety. Also that the U.S. Embassy in Port-au-Prince is coordinating with local authorities. 납치 배후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 400 마우조입니다. 인질 한 사람에 100만 달러씩 모두 1,700만 달러, 우리 돈 200억 원에 이르는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Dear Church of Christ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prayers on behalf of our family members who are being held hostage in Haiti. 사건이 일어난 날 IT 대학 교수가 납치됐고 이달 초엔 목사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지 단체는 목사의 경우 몸값을 내고도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 최변국 IT는 치안 악화로 이처럼 납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어 강진까지 덮치면서 혼란이 가중돼 미 국무부가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